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매 관련해서는 저도 당연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학계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치매인데요. 치매 발병률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기준으로 또 벌써 한 84만 명 정도 되고요. 불행하게도 2050년 되면 약 300만 명에 이르는 분들이 이제 치매 환자 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학계에서 노력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가장 많이 꼽는 게 유전이 있고요. 그다음 여러 혈관 질환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인을 꼽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유전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흔히들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키나 장수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키나 장수촌 그 명성 날리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거기 보면 치매 환자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암 환자도 당연히 암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었고 근데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유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학계에서 찾고 있는데 특히 어떤 이제 독성학자들은 어떤 주변에서 우리가 생활학 제품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혹시 치매의 원인이 되진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실험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거 총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자라서 어떤 걸 조심하는지 그런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총정리해 드리는 것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논문들 있죠. 이런 논문들을 근간을 하는 거고 제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제가 방금 띄워드린 이런 논문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이런 논문들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대중분들을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제 방향제인데요. 어떤 연구진이 혹시 우리 생활학 제품 중에서 혹시 치매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조사합니다. 여러 제품들의 사용 빈도수와 어떤 치매와 상관관계 있는 걸 살펴봤더니 그중에 꼽혔던 게 바로 방향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방향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치매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땐 이걸 사용하신 분들은 너무 좀 밀폐한 공간에서 오래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용하신 다음에 수시로 좀 환기해 주시고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옆에 두지 마시고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구석에 놓고 어떤 좀 은은하게 좀 사용하시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방향제가 왜 이런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명확한 건 안 나왔어요.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추정해 보건대 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살색 물질 성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계속 노출됐을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상관관계 있었다라는 제품이 바로 구강청결제입니다. 여러분 구강청결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 갔을 때 양치 이런 도구를 갖고 다니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가끔 저런 걸 하나 좀 들고 다니면 간단히 그냥 가글만 하면 되니까 입냄새 없애기 너무 좋죠. 그다음에 특히 밤에 저런 거 한번 가글하고 주무시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구강청결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실제 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어떤 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시 이 안에는 어떤 그런 미생물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성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글하고 나면 입에 좀 머물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킬 수밖에 없겠죠. 조금씩.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결과론적으로 좀 상관관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 뿐입니다. 후속 연구가 물론 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거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당부를 드리자면 특히 주무실 때 한번 가글 하신 다음에 한번 뱉고 그냥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로 좀 헹궈 주신 다음에 주무시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로 헹궈 버리면 끝이다. 헹궈 버리면 다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 나서 별로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결과들이 있으니까 굳이 그거를 찌끔찌끔 삼키면서 주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물로 헹궈 주시고 주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소독제인데요. 이제 역시 소독제를 사용 빈도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 소독제 특히 우리 코로나 시절 때 어땠죠? 분무 타입 정말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이런 공공장소 외에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정말 그냥 수시로 그냥 소독 칙칙 뿌리면서 소독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손소독제 말할 것도 없고 뭐 주변 이런 공간 소독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역시 좀 영향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코로나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분무 타입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분무 타입으로 소독하는 거 이제는 좀 적어도 가정에서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 소독제 써야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역시 여기 스프레이 타입보다는 그냥 젤 타입, 그리고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쓰는 것보다는 오픈된 경우 그 공간에서 쓰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전부 다 그 안에 어떤 살생물 하는 그런 성분들 때문이라고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약간 살생물, 뭔가 살아있는 거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이 과의 어떤 상관관계, 우리 인지기능과의 상관관계에 관련해서는 방금 나온 결과들이 황당하진 않아요. 왜 황당하지 않냐면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예전에 어떤 저명학술지에 농업인들을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농업인들은 아무래도 농약을 많이 쓰시잖아요. 살충제를 많이 쓰는데 당이 특히 칙칙 뿌리는 게 분무 타입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더 많이 들이마시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들이마실 겁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 노출됐던 살충 성분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일수록 실제로 인지기능 저하가 더 상황에 있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살생물 성분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과하게 들이마시거나 뭐 좀 조금씩 삼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최대한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연구가 나왔었냐면 치매와의 상관관계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 살펴보니까 바로 이 아홉 개의 원인이 이제 지목된 적이 있었습니다. 9개 요소가 영향을 준다. 라는 걸 이제 밝혀낸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뭐 이산화질소,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인지기능 저하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 나온 바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안 좋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한 날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도 이제 흔한 이제 풍경이 되었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는 언제 저런 게 많이 노출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이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냥 팔팔 뭐 요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팔팔 끓이는 정도, 물을 기반으로 팔팔 끓이는 거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고온에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울 때, 이때는 정말 수많은 유증기 형태로 또는 분해 생성물들이 공중으로 쫙 날아가는데 그게 다 초미세먼지, 초미세 입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많이 흡입하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를 기반으로 하시게 되면 가스레인지는 켜는 것만으로도 또 이산화질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일산화탄소도 좀 미량이지만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앞에서 조리하시는 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저런 요리를 하신다면 반드시 좀 소위 말해서 조금 오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인지 후드는 기본이고 꼭 환기를 하십시오. 창문 2개 여셔서 환기가 잘 된 조건에서 조리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집에서는 저렇게 지지고 볶고 튀고 굽는 요리는 좀 약간 최대한 줄이시는 거에 좋고, 뜨거운 물을 기반으로 팔팔 끓이거나 데치는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혹시라도 굽거나 하는 요리가 있다면 반드시 좀 창문을 다 열고 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추가 원인으로 뭐가 꼽혔었냐면 유기용제도 그 원인으로 꼽힌 적이 있었습니다. 유기용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시고 저거 우리가 뭐 노출될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특히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세탁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저런 유기용제, 뭐 벤진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뭐 클로로포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용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휴발이 잘해요. 그래서 저기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시죠,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저기서 이제 작업된 깨끗한 옷을 이제 비닐 커버가 돼서 집으로 이제 배달되잖아요. 또는 우리가 가져오는데 근데 그 비닐 커버가 돼 있으면 잘 안 빠져요. 그럼 계속 머문 상태 조금씩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집안 공기만 안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집에 오면 반드시 비닐컵을 다 벗기시고 베란다에 좀 말리신 다음에 다시 걸어 놓으시는 게 최대한 저런 유기용제에 노출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